안녕하세요, 여러분. AJ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금 한돈 100만 원 돌파. 2026년 1월 21일 드디어 국내 금값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순금 한돈, 그러니까 3.75g이 100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원 선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지난해 초만 해도 한돈에 50만 원 정도였던 금값이 1년 만에 2배가 됐다는 게 믿기시나요? 오늘은 금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에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금값이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정말 불안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이어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까지.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어디 가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안전 자산으로 몰립니다. 그게 바로 금이죠.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금은 언제나 금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정책이에요.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재기 하고 있어요.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액이 24%가 미국 국채 보유액 23%를 추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막대한 재정 적자, 무역 갈등 등으로 각국이 달러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이게 금값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와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미쳤어요. 국제 금값은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 변동도 중요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로 들어오는 금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구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금값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까지 온스당 4,900달러, JP모건은 4분기에 5,000달러 돌파 가능, HSBC는 상반기 중 5,000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4일 기준으로 국제 금값이 온스당 약 4,95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미 일부 전망치를 넘어섰네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온스당 4,54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금값은 어디까지 갈까요? 만약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찍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 오른다면 계산해보면 국내 순금 한돈 가격은 100만 원을 훌쩍 넘어 120만 원에서 심지어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 즉 지정학적 위기가 더 심해지고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전문가가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바클레이스 같은 일부 투자은행은 금값이 조정을 받아 온스당 2,5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해소되며 경기가 회복되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낙관적 시나리오보다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금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직접 사는 겁니다. 장점은 실물을 직접 소유하는 안정감이 있고 상속세나 보유세가 없으며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구입 시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세공비와 마진 때문에 금값이 20% 정도 올라야 수익이 나며 보관과 분실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골드바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해요. 단기 차익을 노리기엔 수수료 부담이 크거든요. 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하면 입금한 금액만큼 금을 0.01g 단위로 적립해줍니다. 장점은 소액으로 시작 가능하고 은행에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실물 금으로 인출도 가능한 점이에요. 단점은 거래 수수료 약 1%,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 15.4%,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에요. 이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장점은 매매 차익이 미과세라는 점. 이게 진짜 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 안 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0.165%에서 0.33% 정도죠. 1g 단위로 소액 투자 가능하고 한국조폐공원 인증 순도 99.99 금을 한국예탁거래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단점은 증권 계좌가 필요하고 실시간 시세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세금 혜택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특히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죠.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3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 ETF는 금값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예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죠. 금 현물 ETF는 실제 금값을 직접 따라가서 안정한데 금 선물 ETF는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데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점은 소액 투자 가능, 실시간 매매, 증권사 앱에서 간편하게 거래, IRP, DC, ISA 계좌 활용 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 15.4%, 추적 오차 발생 가능, 연 0.08%에서 0.5%의 운용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타이거 KRX 금 현물, 에이스 KRX 금 현물, 코덱스 골드 선물 등이 있습니다. 금 관련 광산이나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장점은 분산 투자로 위험을 감소시키고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점이죠. 단점은 높은 수수료, 매매 차익 세금 15.4%,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금 자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보다는 ETF나 KRX가 낫습니다. 금 펀드는 금광 주식 같은 걸 섞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값만 추종하진 않거든요. 자, 투자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주의사항을 볼까요? 최근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10에서 20%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어요. 국내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국제 금값이 오르지 않아도 국내 금값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KRX 금 현물에 투자하신다면 이 점을 꼭 체크하세요. 금값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값이 상승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국내 금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국제 금값이 하락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금값 하락폭이 확대됩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은 금 ETF에 투자할 경우 달러 강세 시 뒤중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모든 자산을 금에만 몰빵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권장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과 꼭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금은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10% 오르기도 하고 5% 빠지기도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 투자는 최소 1년 이상, 가능하면 3에서 5년의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자, 오늘 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볼까요? 금값이 급등한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연준 금리 정책 불확실성,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 달러 약세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온스당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값은 한돈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전망됩니다. 단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죠. 추천 투자 방법은 KRX 금 현물 계좌가 최고예요.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자는 금 ETF를 IRP나 ISA로 활용하시고 장기 보유자는 골드바 직접 구매도 괜찮아요. 주의사항으로는 김치 프리미엄 체크하시고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분산 투자로 전체 자산의 5에서 10%만 금으로 보유하시고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절대 손실 없는 자산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금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에요. 제 개인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되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라.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변동성에 놀라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3에서 5년 묵혀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금투자나 경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AJ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